최근 전세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정부 과제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귀한 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전세 시장 요즘에 말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 같아요. 물량이 씨가 말랐다. 시장에 전세가 없다. 전세가 종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일반 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진짜 씨가 마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데이터나 시장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선호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수요자들이 찾는 전세 물건에 대해서 강남구는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찾는 선호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희소성까지 있죠. 일정한 숫자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한 50% 이상은 뭐 선호 지역 희소성을 갖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25개구니까요. 예. 근데 보도에 나오는 걸 가만히 보시면 한 4개구에서 6개구 정도에 집중돼서 보도만 나옵니다. 씨가 말라의 개념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나머지 씨가 말랐다는 현장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고 새로 신축이고 이런 경우가 국지적으로만 있는 것인데. 학군이 좋고 뭐 그런가요? 네네. 기존 주택이나 그 학군도 중요하죠. 기존 주택이나 기존 그쪽은 도리어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에. 그래서 예. 근데 그런 보도는 사실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언론인 분들께서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해주면 시장에서 전세가 씨가 마른 지역도 있지만 물건이 그대로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공정성 보도를 해준다라면 지금처럼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좀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4개에서 6개 구 정도는 실제로 가보면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희소성도 있고 실제로 전세가 없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 신고제가 시작된 이후에 교수님께서 8월 매매 전월세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씩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근거를 조금 들어볼 수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월 달에 우리가 허위 매물 신고제를 하면서 예. 기존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건수가 3만 5천 건이었어요, 매물이. 예. 근데 나오고 나서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해가지고, 급감을 한 게 3만 5천이고 그전에 한 7만 건이었고. 예. 그리고 전세 물건은 뭐 15,000, 2만 건이었다가 갑자기 한 7천대로 줍니다. 반 이상 줄어들었네요. 60%, 70% 주는 거죠. 그래서 월세도 한 8천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8월 말 경력이고요. 그래서 제가 9월 초부터 열흘 간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거죠. 계약갱신 제도로 인해서 일단 일부 한 7, 80%의 물량들은 이제 고정 형태로 이제 잠기지 않습니까? 나머지 유량 물량은 이제 20% 선이겠죠. 그 물량의 변화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씨가 마르는지는 전체 물량을 보면 되겠죠. 남아있는 매물 물량. 그래서 그 네이버라는 최대 포탈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신뢰도가 높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에 대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포탈을 가지고 제가 열흘마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중간에 10월 10일 뭐 계속 증가했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물량이 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씨가 마르고 뭐 비중이 가고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 전세 거래가 줄고 이게 상반돼야 되는 시장의 정상인데 지금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 방송에서도 한 달 정도 시계열을 더 8월, 9월부터 제가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초잖아요. 11월 말까지 했음에도 매물이 계속 증가한다라면 시장에 분명히 생각지 못한 어떤 가격 담합이나 그러니까 뭐 가격을 인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걸 시장을 갖다가 좀 왜곡되게 하고 있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매물이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15월 말이 되면 공식적으로 뭐 기자분들한테 좀 드려서 보도화 시키려고 좀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주시고요.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을 알아보면서 전화를 해보면 특정 단지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단지는 세대수가 엄청난데도 전세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옆 단지에는 전세 물량이 좀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를 뭐 이렇게 특정 단지로 봐서 이렇게 전체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지를 보고 전체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를 봐야 좋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부의 단지를 보고 전체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일단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좀 예. 시장 편향적인 게 좀 많다 네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치우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데이터는 뭐 픽처까지 해가지고 증거까지 다 남겨놨으니까 네네. 그게 만약에 전 언론사 중에 80% 정도가 전세 매물 증가, 아파트 매매 물건 증가, 월세도 증가, 시장 생각보다 뭐 물건 많아 이런 기사가 동시다발로 3일만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물량이 쌓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정말 팔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겠죠. 호가를 내릴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쪽에서 변화가 오고 전세 급해가지고 시간 말라서 불안하시던 분들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찾아보고 발품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시장이 급변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도 제가 볼 때는 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이 소급 적용을 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20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지방 물량이고요. 노태우 때 80만 원가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때가 못 살겠다 막 얘기 나와갖고. 네, 그랬는데 80만 원 공급이 바로 그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 4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부터 전세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매매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그 추세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뭐 조금 기다려봐라 이렇게 좀 약간 무책임한 말을 하지만 예. 그런 내용들 말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이터 체크라든지 그런 어떤 신호나 정보들을 정확히 준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확대 해석도 타당성이 있고 예. 또 아닌 것도 같이 조명해 준다라면 좀 공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모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매도자도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 오를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 장밋빛. 그렇죠. 매수자도 또 헷갈리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역할이 언론도 필요하지만 정부도 데이터업을 뭐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30%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 말씀. 부분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가격에 우리가 전세 거래량이 지금 절벽 수준이지 않습니까? 매매는 절벽 수준이고 예. 전세 거래량도 당연히 유량이 줄을 주니까 예. 거래량은 줄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서 정리된 토탈된 데이터로. 정리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오는 게 네. 89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적을 해주시는 게 89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을 동등한선에서 보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죠. 아,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제 예. 정확하게 더 다르게 볼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그 시절에 인구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1년에 35만에서 40만씩 늘어났다는 거죠. 한 10년, 예. 2000년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집이 80만 원 나왔는데 안정됐어요. 10년 동안. 자, 지금은 인구가 정체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와중에 120만 원의 주택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시장이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그때는 임대차가 비소급이었고 지금 예. 소급 적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통합적으로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안목을 좀 넓게 보자라는 그렇죠. 말씀인 것 네. 같고요. 임대차법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또 이 부분도 교수님 그 궁금하네요. 임대차 3법이 우리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라고 보시는데요. 유엔에서 2009년도 MB 시절부터 경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나라인 거죠. 전 세계 대부분 OECD 국가들은 특별한 사유일 때만 내보낼 수가 있지 일단 무조건 연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거꾸로죠. 그래서 거의 최악의 임대차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헤비타트 권익위원회에서 예. 그럼에도 이 법을 안 바꾸면은 이제 뭐 공개적으로 망신 줄 판이었는데 예. 그 문재인 정부도 그거에 이제 편성한 데다 뭐 집권 여당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임차인들 무주택 서민한테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정부가 이 어떤 5개 T라 할까요? 계약갱신 거절권이라는 묘한 조항을 둬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각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더 좀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이 또 시장을 더 혼란스러운 어떤 기발점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다툼이 많이 뭐 많다라는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몇 건이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없던 게 생기니까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수도 있고 한 건의 보도로도 좀 자극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저희 담당 기자가 비슷한 질문 또 하나 넣어놨는데 아까 거래 건수 같은 데이터 정리하시는 부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정형화가 됐고
언제 정도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저희 꼭 주셔야 돼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넷째 주까지 하고 나면 제가 여기 서울경제 제일 먼저 주세요. 먼저 보내드리고 네. 다른 분들한테도 좀 드려서 보도를 좀 부탁드릴 텐데요. 일단 그 포탈에 25개가 있습니다. 서울 25개가 구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군데만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도 있고 뭐 호갱노노도 있고 아시는 게 몇 개 있을까요? 아실도 있고 그거랑 교차를 해보면 제일 매물이 많이 나오고 허위 매물의 교차성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곳인지 네이버고 그 주로 해서 그 몇 개 이제 샘플로 표준으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면 아 매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된 걸 가지고 25개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마다 매매 물량, 전세 물량 그거를 다 그대로 이제 다 데이터했습니다. 엑셀에다. 그래서 총계가 나오잖아요. 그 총계를 이렇게 보니까 늘거나 줄여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다 같이 느는 거예요. 열흘마다. 이게 너무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데이터인데라는 판단이 돼서 그거는 한번 시장에 내놓고 뭐 언론사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혹시 제가 추론한 카페 담합이나 가격 왜곡 세력들이 이걸 주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공론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근데 이거 그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마음이 없었네요. 예.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벌써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정부의 역할론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부가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진 않는 것 같은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보십니까?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그 정책의 변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이지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유동성이라는 또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징벌적으로 보는 것에서 푸는 거에서 매물 양도세 완화를 준다면 매물이 나오는 순환 구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미스매치로 힘들어하는 공급 대책에 대한 압박도 정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전세라는 물건은 매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많아지면 유량이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주게 돼가지고 근본은 그것이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실거주 예외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들이 내가 집에 들어갈 테니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 몇 살이에요 따지고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착해가지고 못 따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케어를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그 아들이 2년 지금 어디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한 경우는 예외지만 그 비율은 그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던 제도인데 굳이 그거를 왜 넣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넣었다라면 지금에서 심사제도라도 두자. 심사제도를 둬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거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나 외국에 있는 유학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들어오겠대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 아들이 그 집에 같이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원집에. 이런 것들을 케어해 준다라면 지금의 좀 혼란폭은 좀 줄 것이고 허위신고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가를 올리면은 거래를 만약에 제가 앵커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짰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 우리 2억 올리자. 산 거 있는데 올려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짜로 썼어요 만약에. 신고를 해요. 업계약서네요? 업이죠. 당연히. 신고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럼 신고서를 내면 국토부에서는 그걸 올립니다. 그럼 포탈에서는 그걸 갖다 그대로 씁니다. 언론에서는 또 그걸 그대로 쓰죠. 근데 우리 둘이는 사실 그냥 쓴 거예요. 가짜로. 그렇죠. 그래서 4개월 정도 잔금 계약을 해놓고 4개월 뒤 끝나면 계약 해지를 해요. 해지했다고 그러면 1개월 내 30일 내 신고를 해야 돼요. 해지 신고. 그럼 5개월이잖아요. 총. 5개월 동안 그 신고가가 시장에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고가가 그러면 해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탈한테 지시를 해서 그 신고가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3개월마다 그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신고가 계속 신고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매 물량이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줄는데 신고가는 계속 한다.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 조금 모자라서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래서 관련 데이터가 나온 뒤에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종종 모시면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민해졌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 사례를 전체로 인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뭐 언론의 역할도 저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